안녕하십니까. 개인미래 똑TV, 똑TV로 바꾸고자 합니다. 강명희입니다. 혹시 여러분 미래를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어르신들은 굉장히 많은 사회적 변화를 겪으신 것 같아요. 농경사회에서 출발해서 또 6.25도 겪으시고 또 라디오라던가 이런 문명의 그런 혜택을 이렇게 보시면서 흑백 TV를 거쳐서 전기밥솥, 냉장고, 전화도 없는 그런 곳에 사시다가 그런 문화적 충격들이 참으로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뭐 3D 프린터다, AI다, 블록체인이다, 상상도 못할 말들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좀 혼란해 하실 텐데, 어르신 중에서도 스마트폰을 아주 자유롭진 않지만 비교적 뭐 날씨도 검색해 보시고 유튜브도 검색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거 보면은 이게 그 지식의 문명의 격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그 미래의 가장 큰 키워드라면은 이거는 반드시 제 말이 꼭 맞다고, 똑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기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구가 과연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까? 그 문제와 또 에너지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석탄이나 그런 석유의 고갈 거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에너지가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인구 그 문제에 있어서 저출산 문제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또 고령화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많이 고민이 되고요. 또 더군다나 그 3D 프린터라던가 이런 3D 프린터의 출현으로 인해서 제조업의 붕괴가 됨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감소되고 노동 인구가 감소되고 또 대량 실업이 예상되고 그런 사람들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지 좀 다소 엉뚱한 발상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느 한 시점이 되면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우선 그 AI 문제를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물론 드론도 마찬가지고요. AI가 얼마나 많은 우리의 노동력을 뺏어갈 것인가, 아니면 상생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소득으로 어디에서 소득으로 100세까지 그 인생을 살다 갈 것인가. 저는 얼마 전이 아니고요. 한 7년 전에 이탈리아에서 약 2달간 생활을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그 나라의 노령화 정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요양원도 방문해보고 그리고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어떤 그 한국인 그분과도 만나서 대화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일본도 저희가 여행을 갔다가 그 근방에 있는 굉장히 그 큰 우리나라로 치자면 국립에 해당되는 요양원이 있었습니다. 미야자키에 있는 요양원이었는데요. 무조건 구글 번역기를 갖다 대고 통역을 하면서 궁금했던 거를 말씀드리고 저는 한국에서 온 송정 데이케어 센터의 센터장인데 이 요양원 여기 여행 왔다가 요양원이 제도라던가 이런 게 궁금해서 좀 들려봤다. 구경시켜 주실 수 있냐 하고 했더니 정말 구경을 시켜 주셨어요. 친절하게. 일본 분들은 정말 친절해 하셨고 그 세탁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좋아한다고 하면서 윤사마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별다른 점은 못 느꼈지만 우선 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와 또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양로원 이렇게 세 가지가 한 건물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저는 요양원을 봤는데 그 한 분씩 기거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한 분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 각각 달려 있었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또 햇빛이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전체가 햇빛이 이렇게 잘 드는 그런 낡은 엘리베이터가 있고 3층 건물이었는데 그게 인상적이었고 친절한 직원의 안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고령화 문제가 가장 일본이 먼저 이렇게 시도되었고요. 일본이 가장 심각했지만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화 문제가 1위로 가장 빨리 진행되는 나라로 곧 20%가 이제 될 거라고 합니다. 전라도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었고요. 또 고령화가 거의 30% 이상이 진행되어서 젊은 사람이 제가 아는 한 동네는 젊은 사람이 한 5분 정도 계시고 거의가 다 노인이시며 또 어린아이 학교 분교가 있는데 그 분교에 1학년 아이가 2명밖에 없었습니다. 곧 폐교될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이 저출산에 따른 인구 문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문제를 또 짚어보면 더 깊게 들어가면 계속 이제 제가 얘기가 딴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결국은 여자들이 과거에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를 거의 저희 어머님 세대 그 이상의 세대들은 저희 어르신들도 보면은 5분, 8분 뭐 이렇게 낳으셨던 그 인구가 그 출산율이 지금은 우리나라는 0.98%밖에 되지 않는다고 0.98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출산 문제도 가장 세계에서 가장 빨리 아니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지 않겠나 싶고 유럽의 문제를 보거나 일본을 보면은 우리의 미래도 보여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 저녁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퇴직을 앞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도 이제 내년이면 60세가 됩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그러면서 그런 문제 어떻게 이 어려운 정말 이 시기를 과거를 봐도 단 한 번도 쉬웠던 시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만큼 복잡한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스터디 그룹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계획으로는 1회부터 10회 매일 1시간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간단한 저녁 식사를 못 하시고 오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준비되고요. 차와 다과 이 정도 그리고 집중적으로 미래 공부를 좀 하면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약 계획하기는 20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또 20명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예 한 분도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 꼭 오시겠다고 하신 분이 계셔서 처음엔 저와 또 그분과 같이 시작을 하지만 점점 아마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시작한 지 지금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은 한 2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구글 본사에서 축하한다고 이제는 확장성을 가지고 열심히 도전하시면 좋은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축하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저는 네이버에 저희 그 주간보센터도 계속 광고를 하다가 이제 월 지급되는 4, 5만 원의 가량의 유지비가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리하고 지금은 본격적으로 오로지 이 구글에 유튜브에만 제가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구독자가 제가 100명이 넘었거든요. 100명이 넘으면 이제 그런 문자가 메일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변화된 점은 아는 사람이 조금씩 이제 인사를 또 하기도 하지만 또 그 서면상으로도 많은 사람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고요. 또 다른 점은 보호자들이 거의 하루에 약 한 통 내지는 3통 정도의 전화가 옵니다. 이곳에 오시고 싶다고, 부모님을 보내고 싶다고. 그런데도 그렇지만 저희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22분이 정원인데 그 22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보다 좋아지십니다. 그래서 결혼이 안 생깁니다. 잘 안 생깁니다. 그래도 대기자로, 또 모르는 일이니까 대기자로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가 굉장히 좋은 곳이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두서없지만, 그리고 처음에 시작한 걸 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영상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 그 시설을 갖춰놓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처음부터 너무나 큰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그냥 어르신들의 일상을 이렇게 찍어서 올렸을 뿐인데 그거를 구독해 주시고 또 어머님들께 보여드린다는 그 보호자님의 얘기를 듣고 일종의 보람을 느끼고, 이러한 것은 결국은 다 무료잖아요. 무료로 제공되는 것들인데 정보죠. 정보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걸 통해서 제가 주간보센터도 어떻게 보면 훌륭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잘 적응이 됐고 또 이렇게 정착이 돼서 지금에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많은 친구 그리고 많은 구독자분이 생겼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정보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사회적 문제, 저는 사회복지사니까요. 그리고 복지 문제라던가 노인 문제라던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문제, 저도 미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 교수님을 통해서 미래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느껴본 인생 얘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가 미래를 같이 공유하며 고민이 되는 미래를 같이 토론해 보고자 곧 오픈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면 거절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